안녕하세요, 영화학기입니다. 오늘은 영화 알카트라즈 탈출과 사형수 타로카다라는 두 타록 영화를 사운드와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영화의 화면에 보이는 것만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영화 속 보이지 않는 공간, 그리고 들리는 공간을 통해 감옥이라는 장소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영화 속 공간을 다르게 바라보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감옥이라는 공간을 이 두 영화가 어떻게 표현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혹시 이 영상을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꼭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세 영화가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타록 영화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타록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영화를 보고 이 순서로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특히 영화를 관통하는 한 문장이나 장면을 찾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이건 구독자분들이 남겨주신 영화 속 한 장면과 떠오른 질문입니다. 이렇게 기억에 남은 장면을 적어주신 분도 있고, 재미있게 느꼈던 장면과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기도 하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장면과 영화 속 인물에 대해 상세히 적어주시고, 감상평과 질문도 같이 공유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은 장면과 함께 영화가 준 질문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서 남겨주시기도 하고, 영화의 오프닝과 인상 깊었던 장면, 인물들 간의 관계를 영화에서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정리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기억에 남은 장면과 다른 구독자분이 남겨주신 장면을 연결해서 적어준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에 대한 재밌는 정보를 남겨주시기도 했습니다. 알카트라즈 탈출을 보고 영화 쇼생크 탈출을 떠올리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쇼생크 탈출은 스티븐 킹의 책 리타 헤이워드와 쇼생크 탈출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공식적으로 영향을 받았다는 기록은 없지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슷한 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이 두 작품을 비교해보는 작업도 재미있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글을 계속 모으면 소중한 책 한 권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분의 생각과 영화에 대한 목소리들을 영상에 담으려고 합니다. 이건 영화를 보고 나서 저에게 남은 것들인데요. 오늘은 이걸 하나씩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의 구절인데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답보다 질문 자체가 더 중요할 때도 있는 법이다. 어떤 질문들은 세계를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한다. 삶의 질문을 던짐으로써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의 거리를 취할 수 있고 또 그것을 돌아볼 수 있다. 이 말처럼 영화 속에서 발견한 질문과 내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영화를 보고 남은 장면 하나와 대사에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the flower? That's something inside me. They can't lock up with their bars and walls. 이 장면은 구독자님이 남겨주신 장면과 같은 장면인데요. 여러분은 이 그림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덕에게 페인팅은 감옥에 있지만 유일하게 잠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던 행위였고 물리적인 통제와 억압에서 벗어나 잠시 다른 세계를 꿈꿀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이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나에게 페인팅에 해당하는 일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으로부터 탈출하고 싶을까? 감옥을 감옥이라고 느끼게끔 하는 요소는 무엇일까? 같이 영화 속에 묘사되고 있는 감옥의 조건들을 같이 살펴볼게요. 수감제의 세상은 이제 이 알카트라즈라는 섬이 됩니다. From this day on, your world will be everything that happens in this building. 외부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고 Knowledge of the outside world is what we tell you. 이 말처럼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조차도 감옥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Must be Wednesday. Why? Mystery Mounds. We always have mystery mounds on Wednesday. 정확한 시간의 경과를 알기 힘들어서 메뉴나 영화 보는 날 같은 감옥 안에서의 사이클로 추측합니다. 규칙과 규율이 절대적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쉬고 잠을 잡니다. 규칙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고 규칙을 어기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생활합니다. How
How busy can you be in one of these closets? 사적인 공간은 거의 없습니다. 지속적인 감시가 이루어집니다. We're not allowed to make phone calls from here. You are not allowed to discuss the rules of the institution. Stick to your personal life. Is my personal life. You get that kick out of it? 개인은 수치화되어 관리됩니다. 개인을 통제하기 위해 이름과 행동을 세분화해 기록하고 분류하고 수치화해서 관리 가능한 존재로 만듭니다. 이 장면들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조건들이 성립되면 감옥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 나는 무엇으로부터 탈출하고 싶고 탈출해서 어디로 가고 싶을까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꿈꾸는 세계는 더 많은 공간과 다양한 생각이 있는 곳입니다. 다양한 목소리와 생각의 중요성을 갖는 곳.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경험을 존중받으면서 표현할 수 있는 환경.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더 나은 세상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알카트라즈 탈출과 사형수 타로카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감옥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영화의 공간에 대해 알아본 후에 두 영화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공간은 내화면과 외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내화면은 눈이 스크린에서 지각하는 모든 공간을 가리키고 외화면은 그 밖의 공간을 뜻합니다. 여기가 내화면이고 여기가 외화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외화면 공간을 영화에서 어떻게 규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내화면 속으로의 인물의 입장과 퇴장으로 규정됩니다. 두 번째는 프레임 밖을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신체의 일부가 프레임 바깥에 있는 인물을 통해서입니다. 영화학자이자 이론가인 노엘 버치는 이 외화면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구체적 공간과 가성적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안으로 손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인물이 누구인지, 이 팔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팔을 제외한 이 인물이 있는 공간은 가성적 공간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컷에서 그 팔의 주인과 모자를 쓴 인물이 함께 등장하는 샷이 나오게 되는데요. 조금 전까지 가상적이었던 공간은 사후적으로 구체적 공간으로 전환됩니다. 노엘 버치에 따르면 만약 영화가 끝날 때까지 해당 팔의 주인이나 외화면 공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시되지 않는다면 그 공간은 끝까지 가상적 외화면 공간으로 남게 됩니다. 하나의 예를 더 들겠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공간은 감옥인데요. 지금 외화면에서 종소리와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은 아직 감옥의 외부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 밖의 공간이 어떻게 생긴 공간인지 모릅니다. 지금 외화면인 감옥 밖은 가상적 공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감옥 밖의 모습을 보게 되는 순간 여러분은 감옥 외부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다시 감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다시 내 화면은 감옥 내부인데요. 조금 전에 가상적 공간이었던 감옥 외부인 외화면 공간은 구체적 공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영화들이 감옥을 어떻게 구성하고 보여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영화는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이고 감옥이라는 공간에서 탈옥을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프랭크와 퐁텐의 이야기입니다. 먼저 알카트라즈 탈출은 감옥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이 질문에서 시작해 영화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살펴보면 좋은 지점은 어딜까요? 바로 오프닝 시퀀스입니다. 영화가 시작하고 나서 8분 정도의 구간 동안 주인공 프랭크가 감옥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알카트라즈의 외관과 주변 환경을 보여주고 감방에 들어가기까지의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가상적 공간들이 빠르게 구체적 공간이 됩니다. 영화가 펼쳐지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 시공간적 특성을 점차적으로 보여줍니다. 재밌는 건 바로 감옥에 대한 정보가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영화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프랭크에 대해 알 수 있는 정보는 이 정도인데요. 반면에 First, you've got to get out of the cell. Each bar has 6 hard, smaller bars set in a steel tube with
extra steel 14. Shit. 알카트라즈 탈출은 장소가 주인공인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등장인물에 대한 정보보다 감옥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줌으로써 탈출 불가한 감옥을 탈옥하는 주인공의 여정을 더 흥미롭게 만들면서 인물에 몰입하기보다 탈출하는 과정에 집중하게 합니다. 이미 대사에서 어떻게 탈출할지까지 자세하게 정보를 주면서 관객들이 탈출 과정을 미리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프랭크와 앵글린 형제 그리고 찰리가 탈옥을 하기 위해 필요했던 것들은 이렇게 되는데요. 사형수 탈옥하다의 주인공 퐁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왜 이 소리가 필요한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영화 사형수 탈옥하다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랭크와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 인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관객은 퐁텐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형수 탈옥하다는 장소에 대한 정보도 제한됩니다. 알카트라즈와는 달리 영화가 끝날 때까지 외화면 공간이 가상적 공간으로 남는 곳도 있습니다. 영화의 시작과 함께 등장하는 감옥의 외관 외에 이후 감옥의 내부를 보여주는 설정샷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공간을 작은 단편들로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관객은 주인공 퐁텐이 보는 것 이상으로 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퐁텐이 보는 것보다 더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영화였다면 이 다음에 퐁텐이 보고 있는 밖을 자세히 보여줬겠지만 감독은 그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는데요.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이 문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저는 꼭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고도 하나의 공간을 보여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베르 브레송 감독은 이렇게 모든 부분을 보여주지 않고 사운드를 이용해 감옥과 외부 공간을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그릴 수 있게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영화에서 표현되었는지 보겠습니다. 그 전에 다시 한번 로베르 브레송 감독의 노트를 보겠습니다. 사운드와 영상을 엇갈리게 사용해 중복되게 사용하지 않으려는 감독의 원칙입니다. Ma cellule ne mesurait pas 3 mètres sur 2. Le mobilier en était des plus simples, un cadre de bois supportant la paillasse, 2 couvertures. Dans un renfoncement près de la porte, un seau hygiénique. Enfin, scellé dans le mur, une tablette de pierre. C'est sur cette tablette que je réussis à grimper pour atteindre la fenêtre. Dans la petite cour qui s'étendait devant moi, 3 hommes convenablement vêtus et rasés se promenaient, semblait-il, sans surveillance. 과거 시제의 대사로 정보를 먼저 주면 관객은 일어날 일을 미리 알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뒤의 행위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과정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탈옥을 하게 될지 말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관심 있게 보게 되겠죠? 가장 흥미로웠던 건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방법으로 감옥과 감옥 주변의 공간을 들려주는 방식이었는데요. 사운드가 프레임 밖 외화면을 계속 환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을 뜻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관객마다 그 공간을 다르게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사형수 탈옥하다의 공간은 아주 구획화된 공간입니다. 이 각각의 공간을 형성하고 그 안에 있는 소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소리의 예술 392페이지에 나온 도식입니다. 각각의 공간을 형성하는 소리와 그 안에 머무는 소리입니다. 먼저 퐁텐이 갇혀있는 감방을 형성하는 소리입니다. 퐁텐은 탈옥 작업 과정에서 나오는 소리이면서 이 공간을 벗어나면 안 되는 소리입니다. 3 planches devaient me faire une ouverture suffisante.
Et quelle ressource. Tant pis, il le fallait. 두 번째로 감옥 내부를 형성하는 소리인데요. 이것들은 퐁텐의 감방 밖에서 나는 소리이고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주로 퐁텐이 감방 안에서 있을 때 들리고 소리가 부딪혀 나오는 정도로 감옥이라는 공간을 들려줍니다. 세 번째로 감옥을 둘러싼 도시 외부를 형성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들은 항상 외화면에 존재하고 퐁텐이 창밖을 바라볼 때에만 들립니다. 생각보다 도시가 가까이에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특히 이 중에 노면전차는 영화 처음에 내화면에 등장했다가 영화가 끝날 때까지 외화면에 머물게 되는데요. 관객은 이미 한번 내화면에서 그 소리의 출처를 봤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감옥 밖의 도시를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Je vois. Je savais qu'il était dangereux de descendre dans le chemin de ronde et d'escalader le deuxième mur. Mes forces avaient diminué. Je tends une corde entre les deux murs et je passe en singe, suspendu par les mains et les pieds. Rien que pour ça, il te faut 2 crochets. 3 en tout, tu les as? Je les aurais. Il a fallu qu'Orsini rate pour que tu réussisses. C'est extraordinaire. Je ne t'apprends rien. Si. L'extraordinaire, c'est que c'est vous, monsieur Blanchet, qui le dites. 네 번째로 이전의 도시보다 좀 더 넓은 공간을 형성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이야기가 전개되는 동안 계속 외화면에 머무는데 노면전차와 함께 자유로운 외부 공간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주인공 퐁텐이 감옥을 탈출한다는 것은 점점 기차의 소리와 가까워지는 것과 같은데요. 퐁텐의 탈출 과정은 단계별로 소리라는 장애물을 직면하고 특정 소리를 통과해 나가는 과정처럼 표현되었습니다. Les graviers crissaient sous nos pas, nous dûmes nous arrêter. Il nous fallut plus de 20 minutes pour atteindre l'extrémité de la terrasse donnant sur la petite cour. Quel était ce grincement qu'on entendait à intervalles réguliers? Je ne pouvais m'en expliquer la cause.
이렇게 두 탈옥 영화를 통해 어떻게 각각의 영화가 감옥이라는 공간을 보여주고 들려주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감옥에서 나가야 되겠죠? 양들의 침묵, 알카트라즈 탈출, 사형수 탈옥하다 이 3부작으로 감옥을 탈출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이 과정이 가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은 어디서 탈출하고 싶나요?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는 세계는 어떤 곳인가요? 댓글로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영화라는 바다를 계속 항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공부를 해야 돼서 영상의 텀이 길더라도 이해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학교였습니다.